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생이 되면 공통 과목을 배우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랙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되면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랑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고 이게 아니고요. 어떤 학교는 똑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기하 과목입니다. 수학의 기하. 어떤 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2학기 때 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 2학기 때 개설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성적이 산출될 때 등급으로 상대평가인 등급으로 산출이 되게 되고요.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이 산출되게 될 때 절대평가, 우리 중학교 때 학생들이 이제 절대평가 성취도로 이제 성적을 받은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로 이제 산출이 되거든요. 근데 몇 단계로 되어 있냐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세 단계로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A를 받았는지 B를 받았는지 C를 받았는지 이렇게 성적이 이제 부여되게 되는데 그냥 성취도만 표기되는 게 아니고요. 성취도하고 괄호 해놓고 성취 비율을 같이 표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A를 받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 비율이 10%, B를 받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 비율이 20%, C를 받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 비율이 70%.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A를 받았다. 그러면 A가 10%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A를 받은 거니까 잘한 거죠. 또 반대로 어떤 고등학교는 똑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A의 비율을 엄청 많이 줘요. A를 70%, 그럼 B를 뭐 20%, 뭐 C를 10%. 이런 상태에서 A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는 우리 학생들이 딱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요. A가 10%인 상태에서 A를 받은 경우랑 A가 70%인 상태에서 A를 받은 경우랑 누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A가 10%인 상태에서 A를 받은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취 비율이 적은 상태에서 A를 받은 거니까요. A가 70%인 상태에서 A를 받은 학생보다는요. 자, 이렇게 해서 이 A의 비율이 적은 상태에서 A를 받은 학생을 더 좋게 평가를 해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교는요. 성취 비율 상관없어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A냐 B냐 C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점수를 부여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냥 A는 예를 들면 만점, 뭐 B는 뭐 몇 점, C는 몇 점 이렇게 해서. 자, 대표적으로 그냥 성취 비율 상관없이 A냐 B냐 C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주는 그런 대학이 연세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에서 정량적으로 이 진로 선택 과목 이거를 반영할 때 지금 말씀드린 건데 연세대학교는 성취 비율 상관없습니다. 그냥 성취도가 뭐냐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취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계산이 되어지는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해서 이미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너무 간단하죠. 그냥 제가 이제 일단 지금 어머님들께 먼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화면은 일반 선택과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공통으로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고요. 오른쪽에가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 있는 일반 선택은 좀 쉬운 과목들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쉬운 과목들, 수능과 좀 관련이 많은 과목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조금 어렵고 수능과 관련되지 않고 약간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선택을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안 6개가 나오잖아요. 방안 1, 그냥 성취도별 단순 차등 점수 부여 연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안 2를 보시면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 반영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이거를 계산해내는 게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연대는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A를 받으면 그냥 만점을 줘요. 연대는 A 받은 학생들한테 20점을 주거든요. B는 15점, 그 다음에 C는 10점. 근데 고대는
그럼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반영해서 어떻게 그러면 정량화를 시킬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을 아시면 아이들한테도 야 고대는 이렇대, 야 연대는 이렇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죠. 또 하나는요, 학교에서 이 과목은 이 성취 비율을 얼마만큼 주는지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면 A를 주면 A를 받았다 하더라도 A를 엄청나게 큰 비율을 주는 상태에서 A를 받았다 하더라도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또 학교에다가 또 정시로 건의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증 계산 방식을 잠깐 판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이 그 진로 선택 과목 정량화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머님들 먼저 화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화면의 위쪽에 그 과목별 성취도 ABC 나온 거 있으시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제가 지금 계산할 겁니다. 자, 일단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고등학교에 기하가 있어요. 기하. 자, 진로 선택 과목이죠. 자, 똑같이 이제 기하인데 이건 B라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A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기하를 선택했고 B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하 과목의 그 성취 비율이 이 A라는 고등학교는 A를 10%를 주는 상황이고요. B는 20%를 주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C는 70%를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B라는 고등학교는 거꾸로 A를 70%를 주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B가 20%, 그럼 C는요? 10%가 되겠죠? 이렇게 주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성취 비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 상황에서 이 A를 받았고 어떤 학생이 이 상황에서 똑같이 A를 받았어요. 자, 아까 제가 상식적으로 딱 그냥 생각했을 때도 A의 비율이 적은 상태에서 A를 받은 학생이 A의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A를 받은 학생보다 조금 더 유리할 거다. 근데 연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A 받으면 똑같은 점수를 받아요. 비율 상관없이. 자, 그럼 고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자, A를 받은 경우. 자, A의 성취 비율이 10%인 상태에서 A를 받은 경우,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 플러스입니다. 자, 이 1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평가 할 때요. 보통 그 우리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석차 등급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이죠. 4%까지 안에 들면 1등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1은 그냥 기준을 잡기 위해서 1 해놓고 플러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죠? 100분의 성취도 A의 학생 비율. 자, 100분의 자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이 몇 프로예요? 10%예요. 자, 그럼 100분의 10. 이게 얼마죠? 0.1이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 학생 1.1 등급이 된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학생은 자, 1 플러스 자, 100분의 성취 비율이 얼마죠? 70%잖아요. 자, 70 하면 0.7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1.7등급이 된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취 비율이 A의 성취 비율이 더 낮은 경우에서 A를 받은 학생이 A 성취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A를 받은 학생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B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상황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B를 받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정량적으로 내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자, 지금 다시 잠깐 화면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 자, 성취도 갑자기 B를 받은 경우에 내신을 계산하는데 성취도 A의 이 A를 받은 학생들의 이 비율 이걸 지금 묻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 1등급은 몇 프로까지 1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1등급부터 9등급제에서 자, 4%까지 1등급이죠. 그리고 11%까지가 2등급이죠. 그리고 23%까지가 3등급, 40%까지가 4등급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9등급제에서 10%면은 몇 등급에 해당되는 거죠? 4%까지 1등급, 11%까지가 2등급인 거니까 10%면 2등급에 해당되는 그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2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자, 100분의 뭐라고 돼 있죠?
자, B의 그냥 성취 비율이 아니라 A서부터 B까지, 그러니까 B까지의 누적 비율을 묻고 있는 거죠. 얼마죠? 그러면 30. 자, 계산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자, 2.3등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 여기 볼게요. 자, A의 성취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 자, 70%면 그 밑에 어머님들 좀 전에 그 화면 보시면 70%면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60.1%부터 77%까지가 6등급이죠. 그럼 70%는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6이에요, 6. 이해되시죠? 그리고 100분의 자, B까지의 누적 비율 얼마죠? 90이에요, 90. 아이고, 조금 흐리네요. 그죠? 자, 100분의 90. 자, 그러면 얼마예요? 6.9등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성취 비율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B를 받았을 때 2.3등급. 성취 비율이 A가 70%, B가 20%일 때 B를 받게 되면 6.9등급. 이것도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C는 성취도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이네요. 그죠? 그러면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 30%죠. 자, 30%면 몇 등급에 해당되죠? 30%면 4등급에 해당되죠. 23.1%부터 40%까지가 4등급인 거니까 30%면 여기 4등급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4. 자, 플러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100분의 성취도 B까지 누적 학생 비율. 그럼 뭐 100이 되겠죠. 100분의 100. 그죠? 100분의 100인 거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5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성취도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 몇 프로예요? 90%입니다. 자, 90%면 몇 등급에 해당되나요? 8등급입니다. 89.1부터 96%까지가 8등급인 거니까 90%면 8등급이에요. 자, 8. 자, 플러스 100분의 자, C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 100이죠? 100. 그럼 1이에요. 자, 이거는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9등급. 꼴찌 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 이제 성취 비율을 줄 때 너무 성취 비율이 많게 되면 연대 같은 경우 저는 연대는 오히려 성취 비율이 많은 상태에서 A의 성취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A를 받는 게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요. 고대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그 접점을 찾아가지고 성취 비율을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참고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A의 성취 비율이 10%일 때 A를 받게 되면 95점을 받게 돼요. 서강대는요. 근데 A의 성취 비율이 70%인 상태에서 A를 받잖아요. 그러면 65점을 받게 돼요. 30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줬을 때가 가장 조금 그래도 합리적일까? 사실 A의 성취 비율이 10%면 조금 적다,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 A의 성취 비율 한 30% 주고요. B의 성취 비율을 한 40% 주고요. 그리고 C의 성취 비율 역시 한 30% 주고요. 이 상태에서 A를 받은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이 유리할 수 있게. 사실 100% 중에 30% 주는 A를 30% 주는 상태에서 A를 받은 학생들, 얘네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조금 점수가 조금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 좀 분리를 해줘야 되는. 제가 지난번에 상담했던 아이가요. 정확하게 이런 상태에서 기합니다. 기한데 이런 상태에서 정말 B를 받아 왔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는 고대식으로 했을 땐 6.9등급이에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이제 서서 오늘은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현재 올해 고3은 그냥 등급으로 이제 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내년 현재 올해 고2 학생들에서부터 이렇게 성취도로 이제 산출이 되는데 각 대학마다 이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유불리를 찾아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불리하지 않은 그런 대학 위주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전략. 예, 이 부분 꼭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예, 어머님들께서 영상 잘 보셨으면 예, 구독과 예, 그다음에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얘는 왜 이래? 이것도 되는구나.